아니 도대체 우리나라는 그 아파트가 뭐길래 예전에 사실 그 결혼해서 집 사고 애 낳고 평범하게 사는 게 꿈이에요라고 말하면은 아니 너는 꿈을 왜 이렇게 작게 갖느냐, 이거 지금 이야기를 다시 곱씹어 보니까 이 꿈이 굉장히 금수저의 삶을 사는 꿈이라고. 알면 돈 되는 뉴스, 오늘은 신혼부부 주택 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저를 도와주실 금융부 임태성 기자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금융부 신입기자 임태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대부분 신혼부부들이 신혼집을 구하기 위해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청약과 신혼부부 대출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차이가 어떤 거일까요? 우선 청약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새로 아파트를 신축을 하거나 이제 아파트 TO가 났을 때 신혼부부 특권 같은 경우에는 신혼부부들끼리 경쟁을 하기 때문에 경쟁률은 보다 더 낮아질 수는 있겠죠. 이제 소득 기준이라든지 자녀 수, 그다음에 그 자녀의 나이 등을 구간으로 나눠서 평가를 해서 실제로 어떤 사람들이 들어오게 될지 정하게 됩니다. 이제 최근 용산이나 이제 서울 주요 지역에서 대부분 분양가 9억 이상의 이제 특공 물량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아니 우리 30대 막 간 넘은 갓 신혼 부부가 10억이 어딨냐 라면서 이제 불만 섞인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청약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선금하고 중도금하고 잔금 이런 식으로 이제 구간을 나눠서 납입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선금은 이제 분양가 기준으로 20% 정도, 그다음에 중도금은 60%, 잔금은 20% 정도로 이렇게 책정이 되는데요. 9억, 10억 대부분 청년들이 없기 때문에 이 청약을 받는 분들도 대부분 이제 대출을 받아서 납입을 하게 됩니다.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면요. 분양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4개월에서 5개월에 한 번씩 10%씩 납부를 해야 되는데 LTV 기준으로 해서 최대 50%까지 대출이 나오게 되고요. 이게 잔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택담보대출의 성격을 띄어서 시세 기준으로 20%에서 3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대부분 9억을 기준으로 했을 때 7억 2천만 원 정도 대출을 받고 하면 살 수는 있기는 한 거죠. 엄밀히 말하면. 그리고 3억을 모아놔야 된다. 네, 맞습니다. 아, 그렇다면은 청약은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과정인 거고, 기존에 있는 아파트를 들어간다고 했을 때 그렇다고 하면은 어떤 것들이 또 있을까요? 네, 이제 전세자금 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이제 저금리에 이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아니면 이제 거처를 마련하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상품인데요. 이게 대부분 이제 정책 상품으로 출시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처럼 말씀드렸던 거를 정리를 해보면 청약은 이제 원하는 주택을 신청을 해서 경쟁을 꺾고 이제 당첨이 되면 잔금 처리해서 내 집을 마련하는 방식인 거고요. 대출은 이제 매물로 나와 있는 주택을 구매를 하든지 전세로 입주하든지 해서 이제 대출을 실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아까도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약도 중도금이나 잔금 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사실상 뭐로 가도 대출로 가기는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길은 똑같은데 그냥 내가 뭐 A 통로로 가냐 B 통로로 가냐, 맞습니다. 결국은 C로 가게 돼 있다. 네, 맞습니다. 오른손에서 나오나 왼손으로 나오나 똑같습니다. 아니, 그렇게 되면은 이 대출금도 문제예요. 사실상 기자님께서 최근에 그런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결혼 페널티라고 알고 계세요? 아, 네, 저 주변에서 종종 본 것 같습니다. 이게 실제로 결혼식은 올리는데 혼인신고를 미루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걸까요? 우선은 거처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 같고요. 이제 청년들이 이제 내 집 마련이 되게 힘들다 보니까 결혼 자체를 기피하는 문화가 생기게 된 거예요. 이게 결혼을 못 했는데 당연히 출산율이 오르기는 쉽지가 않겠죠. 결혼 페널티를 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대출 부분 때문인 건데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이제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이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소득 기준에 따라서 대출을 실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미혼 청년은 일반 부부와 마찬가지로 총 소득 기준이 연 6천만 원 이하로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그 전까지는 미혼이었으니까 일반 청년이라고 봤을 때 6천만 원에 6천만 원 더 해서 1억 2천만 원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실제로는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기준이 너무 높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플러스가 됐는데 마이너스가 돼버리는. 네, 오히려 마이너스가 돼버린 거입니다. 6천만 원에서 6천만 원이 1억 2천이 아닌 7천만 원이 되는. 네, 또 뭔가 비트코인 같은. 네. 반토막이 났습니다.
전세자금 대출 금리 혜택 같은 경우에도 연 6천만 원 이하에서 7,500만 원 이하까지 확대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같은 거 제가 한번 알아봤을 때도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한테도 좀 혜택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부부 합산으로 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고요. 순 자산가액이 4억 5,8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로 생애 최초로 주택 구입하신 신혼부부가 대상이 됩니다. 혼인을 하지 않더라도 우선 청년인 상태에서 주거를 마련을 해서 이제 결혼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이라는 상품을 좀 살펴보면요.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무주택 서민에게까지 저금리 주택자금 대출을 해주는 상품이 있고요. 소득 여건이나 자산 여건이 맞으면은 1인 가구도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쉽게 말해서 결혼,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한 명에게 좀 몰빵을 해서 네, 맞습니다. 일단은 주택을 구하고 그리고 나서 살다가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는 거네요. 최근에 가장 큰 논란이 하나 있어요. 바로 이제 증여세 부분인데요. 이게 우리나라 문제가 이제 상속세 문제도 많이 있고 증여세도 문제도 있지만은 이게 부모와 자녀 간의 증여세가 원래는 이게 5천만 원이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 한도를 늘려서 최대 1억 5천까지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또 다른 논란은 또 키웠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2014년도에 책정이 된 기준인데 이게 9년째 기준이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그간 그 물가 상승률을 살펴보면은 14% 이상이 올랐거든요. 단순 계산을 해보면 이게 고착화되어 있는 증여세 한도에 대해서 이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이제 결혼 자금에 필요한 거금을 마련한다라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부모가 이제 결혼을 명목으로 자금을 지원을 해주는 거를 이제 비과세로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거를 펼치는 겁니다. 이게 부모님 카드로 긁는 경우에는 그것도 포함이 안 된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제 결혼 자금을 직접 부모가 결제하는 부분들도 있는데요. 이제 실제로 한 판례를 살펴보게 되면은 혼주가 자녀의 결혼이나 예물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관습으로 해당하므로 그 비용이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과하다라는 사정이 없는 이상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기 어렵다라는 판례가 있는 걸 보면 결혼식 같은 비용을 부모가 내도 과세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게 들어보니까는 생각보다 뭐랄까 결혼하기 위해서는 그 문턱이 좀 약간 낮아지고 있는 생각이 드는데 좀 어때요? 주변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이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고 생각하세요? 우선 그 사회적 비용을 계산을 해봤을 때 주택 거처 마련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를 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나 여러 단체에서 지원을 해준다라고 하는 거는 분명 저희 같은 청년한테는 큰 도움이 되기는 하죠. 제가 2009년 기준으로 봤을 때도 일산 같은 경우 처음에 분양가가 1억 9천 뭐 2억 정도 됐었어요. 근데 현재는 한 4억에서 5억 정도 된단 말이에요. 3억이 점프가 됐고 그렇다면 정부도 여기에 맞게끔 아무래도 그렇게 기준이 더 넓어지면 그런 투기성이라든지 그런 정책의 효과를 보기 어렵다라는 측면도 분명히 발생을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런 신혼부부 주택 대출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신혼부부 대출이 이제 일단은 두 가지 방법이 있었죠. 청약과 그다음에 주택담보대출이 있었는데 청약 같은 경우는 신혼부부에게 맞게끔 그들끼리 경쟁할 수 있게 하는 제도와 그다음에 신혼부부에게 맞는 대출 상품들이 이제 정부 지원책으로 나와 있고 그리고 생애 첫 주택을 자금 마련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제 금리와 그 다음에 이제 최대 대출에 대한 조건들이 있긴 하지만 그 부분이 너무 낮게 측정되어 있다. 하지만 정부는 끊임없이 부모님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받을 수 있게끔 증여세 넓히는 방법도 지금 계속 펼치고 있다. 결국은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내 집을 가질 수 있는 그날까지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알면 돈 되는 뉴스 알던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